이 영상은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로서 내용상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송자띠. 안녕하세요. 루치의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좌입니다. 오늘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최국희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고요. 첫 번째 장편 영화는 스플릿이라는 볼링 영화였어요. 스플릿 영화 자체는 평단에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던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IMF가 오기 직전 일주일 혹은 3, 4일 전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각각 다른 계층 사람들의 배역을 주연으로 놓으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수 배우, 유아인 배우, 허준호 배우, 조우진 배우, 뱅생카셀 이 영어는 영어니까 뱅상카셀 배우님이 출연한다 해서 이슈가 된 영화입니다. 장점 바로 가겠습니다. 장점 일단은 배우들의 연기, 특히 김혜수 배우와 조우진 배우, 그리고 다른 여타 리뷰들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사람의 연기가 좋았어요. 류덕한 배우의 연기가 매우 좋았다. 김혜수 배우님이 그런 조금 스마트한 역할을 한 영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잘 어울렸어요. 잘 맞고 또박또박 얘기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특히 뱅상카셀 앞에서 영어로 그 캐릭터의 울분을 한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귀에 눌리지 않고 뱉은 장면은 꽤나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되게 좀 답답하고 무거운 영화예요. IMF니까 그때 시절을 좀 겪었던 분들은 이걸 보면서 되게 답답한데 영화마저도 답답하고 해요. 그걸 유일하게 환기시켜주는 게 유아인 배우의 시선, 유아인 배우의 챕터죠. 그 챕터에서 유아인 배우보다 류덕한 배우의 연기가 조금 더 환기 요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우진 배우님은요,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우진 배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개얄미워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니까? 조우진 때문에 온 거야, 조우진 때문에. 진짜 조우진 배우는 최고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꽤 좋았다는 점. 두 번째, 사건의 나열, 실화 바탕이 아니고 정말 실화를 갖고 온 연출인 거죠. 실제 일어났던 미도파 사태라든지 한보그룹 사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왜 IMF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IMF 당시에 아마 초등학생으로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났던 거는 물자를 절약하고 금모기 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방송에 나올 만큼 아나바다 운동까지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IMF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한데 이 영화는 그게 왜 오게 되었고, 그리고 10대, 20대 분들이 봐도 이해가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금모으기와 아나바다 운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연출이 매우 좋습니다. 초반부, 중반부까지 그냥 회의하는 장면들이에요. 왜 이게 가지고 어떤 방책을 내놓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IMF를 지원을 받지 않고 이 사단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회의에 대한 몰입감이 괜찮아요. 말로만 하는데도 집중력이 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각계각층의 배우 김혜수는 정말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사람이고, 유아인은 이 IMF를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한탕하려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지만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인물이고요. 허준호는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배우가 만나는 연결고리에 대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교차 편집으로서 보여주는 거는 꽤나 좋았어요.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약간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 시민들이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모든 매체에 나오는 뉴스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혐오의 시대고 편가르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내부자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대중들은 개나 소라는 대사를 하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었고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영화의 그런 교훈 아닌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2000년도까지 교과서에 IMF가 오게 된 게 국민의 과소비라고 계속 그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선동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정부 애들이 이렇게 다 외화를 많이 쓰고 지네들이 돈 빼돌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튼 지금도 경제가 좀 불안불안한데 이 영화가 시기에 맞게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점 가겠습니다. 유아인 배우의 역할인데요.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유아인 배우의 그 배역이 상당히 과잉되어 있고 상당히 오바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국가에 뭐가 대인 사냥 마냥 하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로 가죠. 근데 이게 당연히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을 끝까지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 벌고 좋아하는 그 루더칸에게 뺨싸대기를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때리는 장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돈 다 벌어놓고. 근데 이 유아인 배우의 그 배역에 감정에 대한 요소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되게 막 좀 뭐 허탈한 표정을 짓고 결국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승자거든요. 돈을 번 사람은 유아인 배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뭔가 허탈한 표정들을 짓죠.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 영화가 자체가 이제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새 배우 자체가 좀 똑같은 결말을 원하지 않았나 감독께서 좀 많이 아쉬워요. 두 번째 단점은 영화가 상당히 계몽적이고 다큐적이고 가르치려고 해요. 뭐냐면 주입식 교육을 계속합니다. 이 영화는 이래야만 되고 이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런 좀 해답이 그냥 정신 차려? 그러니까 명확한 해답이 없는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재밌다. 그때는 그랬지. 요즘 힘든 영화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답이 없고, 그다음에 감동 요소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영화는 그냥 괜찮네 수준? 잘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 단점가 있습니다. 에필로그와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캐릭터가 그러니까 캐릭터 지금 주연으로 삼은 게 세 캐릭터잖아요. 세 캐릭터인데 합쳐지지 않아요. 툭툭 끊어지고, 특히나 유아인 배역의 역할은 캐릭터가 그냥 뭘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드라마예요. 이 영화는 계몽 영화인지 블랙 코미디인지 뭐 스릴러인지 경제 영화인지 요거에 대한 경계선도 좀 애매모호한 영화죠. 각계각층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김혜수 파트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인 파트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통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 벌면 그럼 내가 하고 가야 되는데 걔는 벌었는데도 씁쓸한 거야. 갑자기 애국자가 된다니까. 나는 이게 상당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필로그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좀 대형 배급사,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들은 한국 사람에 맞는 엔딩을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엔딩이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인물, 그 외 다른 그런 시민들의 인물들은 모두 다 같은 결말을 낳습니다. 꼭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그나마 좀 좋았던 점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 IMF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을 회사에서 줘가면서 인재를 영입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점을 약간의 수미상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의 비교, 그리고 허준호가 그 공장이 부도날 정도였는데 결국에 어떻게 살아남은 거는 뭐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갈구는 장면,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좋았지만 김혜수의 에필로그와 유아인의 에필로그는 굳이 필요했나 싶습니다. 이 후반부 때문에 뻔한 영화가 됐어요. 총평. 역사를 잊은 자에겐 역사가 반복이 된다. 이 영화는 그래서 교육 영화입니까? 경제 영화입니까? 계몽 영화입니까? 아니면 재난 영화입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 총평은 10점 만점에 7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6.5예요. 근데 7점 아니면 6점, 즉 그 경계선에 있는 영화입니다. 상당한 수작이 될 뻔했지만 그저 그러한 마무리로 좀 아쉬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1987 같은 그런 연결고리나 드라마를 좀 원했거든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 설정, 구독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루치의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조였습니다. 루바.